지금부터는 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계 천체 관측회를 맞아 봄과 여름철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얽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 알아보면서 어릴 적 추억을 되살려 보아요. 그 전에 작년 천체 관측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주제이기도 한 성운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차례는 성운의 의미, 성운의 종류입니다. 성운이란 우주에 있는 먼지, 수소, 헬륨 및 이온화된 가스로 이루어진 구름입니다. 원래는 별보다 더 흐릿해 보이는 천체들을 가리켰으나 이후에 천문학자들은 그중 많은 것들이 은하임을 확인했습니다. 성운의 형성은 별의 일생과 관련이 깊습니다. 성운의 형성과 별의 일생은 다음과 같은 관련이 있습니다. 별의 형성은 거대한 분자 구름인 방출 성운에서 비롯됩니다. 분자 구름들은 그 자체의 무게에 의해 붕괴되어 별의 일생을 진행시킵니다. 중심부의 질량이 큰 별이 형성될 수 있고 그 자외선은 주변 가스를 이온화시켜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별 형성의 지역의 예로는 오리온 성운, 로제트 성운, 오메가 성운 등이 있습니다. 성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확산 성운, 행성상 성운, 초신성 잔해가 있습니다. 확산 성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성운은 확산 성운이며 이는 성운이 확장되어 있고 잘 정의된 경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산 성운은 또다시 방출 성운, 반사 성운, 암흑 성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출 성운은 이온화된 가스에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반사 성운은 반사하는 빛 때문에 보이게 되며 반사 성운 자체는 많은 양의 가시광선을 방출하지 않고 별들 가까이에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반사합니다. 암흑 성운은 성운 자체에서 빛이 보이지는 않지만 먼 곳의 별들 앞에 위치하여 방출 성운 앞에서 검은 구름처럼 보입니다. 이제 행성상 성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성상 성운은 낮은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의 흔적입니다. 진화를 거듭한 끝에 별은 강한 항성풍 때문에 바깥층을 외부로 이르면서 가스 껍질을 형성하는 한편 별의 핵은 백색 외성의 형태로 남겨둡니다. 남은 고온의 백색 외성은 방출 성운과 유사한 스펙트럼으로 빛을 냅니다. 행성상 성운은 처음에 행성과 구별되지 못하고 행성과 혼동되었기 때문에 최초의 천문 관측자에 의해 행성상 성운이라고 명명되었으나 실제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은 초신성 잔해입니다. 초신성은 높은 질량의 항성이 수명을 다했을 때 발생하며 항성이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 없으면 항성은 무너집니다. 이때 안쪽으로 떨어지는 기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면서 매우 뜨거워지고 항성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면서 별이 폭발합니다. 확산 성운의 특별한 유형 중 하나인 초신성 잔해는 팽창하는 가스 표면으로부터 형성되며 초신성 잔해에서 나오는 광합 및 X선의 대부분은 이온화된 기체에서 발생하지만 많은 양의 전파 방출은 싱크로트론 방출이라고 하는 비열 방출로 발생합니다. 이 방출은 자기장 내에서 진동하는 빠른 속도의 전자로부터 발생합니다. 지금부터는 봄철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곰자리는 다음 사진 모양의 별자리로 북극성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찾아볼 수 있으나 특히 봄에 더 잘 보이는 별자리입니다. 하지만 가을 저녁에는 별자리의 남쪽 부분이 지평선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북두칠성 부분만 간신히 보이는 별자리이기도 하지요. 큰 곰자리는 그리스 신화의 칼리스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큰 곰자리의 주인공인 칼리스토는 빼어난 외모에 사냥 솜씨가 뛰어났던 아르카디아의 공주였습니다. 칼리스토의 미모에 반한 제우스는 그녀를 유혹했고 신의 사랑을 뿌리칠 수 없었던 칼리스토는 제우스와의 사랑으로 아르카스를 낳았죠. 이것을 알게 된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칼리스토를 흰곰으로 만들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칼리스토의 아들 아르카스는 착한 농부의 손에서 키워졌고 엄마의 사냥 솜씨를 이어받아 훌륭한 사냥꾼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서 곰으로 변한 칼리스토는 사냥 나온 아들 아르카스와 마주치게 되었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자신이 곰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르카스를 껴안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아르카스는 사나운 곰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활 시위를 당겼죠. 이 광경을 보다 못한 제우스가 둘을 하늘에 올려 별자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작은 곰자리는 다음 사진 모양의 별자리입니다.
작은 곰자리는 북극성이 속한 별자리로 북쪽 하늘에서 큰 곰자리와 마찬가지로 1년 내내 볼 수 있습니다.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이름만 들어도 두 별자리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아시겠죠? 작은 곰자리의 주인공은 큰 곰자리의 주인공 칼리스토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르카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큰 곰자리와 관련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르카스가 곰으로 변한 어머니를 죽일 뻔한 거 기억나시죠? 이 비극적인 광경을 본 제우스가 칼리스토와 함께 모자를 별자리로 만들어 하늘에 올려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자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자자리의 주요한 별로는 알파성, 사자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자 1.4등성인 레골루스, 베타성이자 2.1등성인 데네볼라, 쌍성인 알기에바 등이 있습니다. 주요 별들을 제외한 나머지 별들도 4등성 이내로 전체적으로 밝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알파성인 레골루스는 황도 위에 있는 유일한 1등성으로 백수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자자리의 알파성답게 작은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베타별인 데네볼라는 목동자리의 알파별 아크투루스, 처녀자리의 알파별 스피카와 함께 봄의 대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자자리의 모티브가 된 그리스 로마 신화는 바로 헤라클레스의 첫 번째 과업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이자 영웅인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아닌 알크메네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헤라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죽 성장해 어느덧 엄청난 힘을 가진 청년이 된 헤라클레스는 테베의 왕녀를 부인으로 맞아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미워했던 헤라 신에 의해 미치게 된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손으로 자녀들을 죽이게 되고 이를 속죄하기 위해 티린스의 왕의 곁에서 10가지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수행한 과업이 바로 이 네미아의 대사자를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네미아의 대사자는 평범한 사자가 아니라 괴물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자로 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투 끝에 무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사자의 목을 졸라 죽이고 과업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 사자인 네미아의 대사자가 바로 이 사자자리의 모티브가 된 사자입니다. 개자리는 초봉, 쌍둥이 자리와 사자자리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헌도 12성저의 제4자리에 해당합니다. 개자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별자리로 헌도 12성저 중에서는 가장 어두운 별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자리의 중안, 개의 등판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프레세페 성단이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뿌옇게 퍼져 있는 얼룩으로밖에 안 보이며 옛날에는 구름으로 불리기도 했다네요. 기원전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천상을 왕래하기 위한 통로로 봤다는 설도 있었어요. 이것이 성단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망원경을 처음으로 천체 관측에 이용했던 갈릴레오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라클레스는 에우리스테우스 왕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해 12가지 고역을 겪었습니다. 그중 두 번째가 괴물, 몰뱀 히드라를 물리치는 것이었어요. 헤라클레스는 히드라를 잡기 위해 레르나 수풀에서 몰뱀과 30일간의 대혈전을 벌이고 있을 때 평소 헤라클레스를 미워하던 헤라는 몰뱀을 돕기 위해 개 한 마리를 보냈습니다. 개는 여신의 명령대로 헤라클레스의 발가락을 모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은 그의 발에 박혀 한쪽 발이 부러진 채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헤라는 자신을 위해 싸우다 죽은 개에 대한 보답으로 그 시체를 올려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다는 신화가 존재합니다. 처녀자리는 늦은 봄부터 초여름 사이의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처녀자리를 구성하는 별들은 1등성 스피카를 제외하면 모두 3등성 이하의 별들이라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런 처녀자리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로 묘사되기도 하고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먼저 아스트라이아의 얽힌 신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우스 신과 여신 테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는 신들과 인간들이 함께 잘 어울려 살다가 지상에 계절이 생기고 농업이 시작되면서 인간들이 다투기만 하자 신들이 한 명씩 떠날 때까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신입니다. 인간에게 끝까지 정의를 가르쳤으나
결국 아스트라이아도 실망하였으. 다음으로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와 그의 딸 페르세포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페르세포네는 미모가 뛰어나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지하세계의 왕인 하데스가 그녀를 납치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로 납치된 후 딸을 잃은 데메테르는 비탄에 빠졌고 토지의 여신이 슬퍼하자 대지가 황폐해지고 사람과 동물들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이를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자신의 형인 하데스를 설득하여 페르세포네는 1년의 반은 지하세계에 있고 나머지 반은 지상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곰이 되면 동쪽 하늘로 떠오르는 처녀자리는 지하세계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페르세포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머리털 자리는 사자자리의 꼬리 부근에 있는 별자리입니다. 머리털 자리에는 특별히 밝은 별은 없으며 이 중 가장 밝은 별은 머리털 자리 베타별로 4.16 등급입니다. 이 별자리에서 유명한 것은 감마성 주위에 있는 머리털 자리 상계성단으로 맨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털 자리에서 처녀자리 북쪽 부분에 이르는 지역에는 성운과 은하가 무려 3,000개 이상 모여 있어서 성운의 집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요. 머리털 자리는 방패 자리와 함께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몇 안 되는 별자리 중 하나입니다. 머리털 자리는 이집트의 여왕 베레니케 2세와 관련이 있는데 그녀는 알렉산드리아가 문화의 중심이었던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를 다스렸던 프톨레마이오스 3세의 왕비였습니다. 기원전 243년경 알렉산드리아 왕은 그의 누이를 죽인 시리아에 대항하여 위험한 원정을 착수했습니다. 베레니케는 아프로디테의 여신에게 그녀의 남편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유명한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바치겠다고 맹세하였는데 왕은 무사히 돌아왔고 그녀는 머리카락을 잘라 여신의 사원에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머리카락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무한 왕과 왕비를 달래기 위하여 궁중의 천문학자인 코노는 제모리 여신을 너무 기쁘게 하였기에 이를 하늘에 두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사다자리의 꼬리로 알려져 있었던 성단을 지목하였고 이는 이후로 베레니케의 머리카락으로 불렸답니다. 이제는 여름철 별자리 차례입니다. 먼저 전갈자리입니다. 다음의 사진과 같은 모습의 전갈자리는 여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 중 하나로 하지 무렵에 자정에 남중하는 별자리입니다. 특유의 거대한 S자 형태와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정중앙에 위치한 진형색의 1등성 안타레스로 유명한 별자리이지요. 이 전갈자리도 그리스 로마 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사냥꾼인 오리온은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듯 높아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강한 자는 없다고 거만하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헤라가 오리온을 죽이려고 전갈을 풀어 놓았는데 전갈은 오리온을 죽이지 못했고 오리온은 자신의 애인인 아르테미스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갈은 오리온을 죽인 공로로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름철 별자리 공수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파성과 베타성보다 밝은 별이 많은 특이한 별자리입니다. 이는 알파성과 베타성을 정할 시기에 과학기술이 부족했던 탓으로 관측 환경과 상황이 겹쳐 4등성인 별들이 알파성과 베타성이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공수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은 1.8등성인 공수자리 엡실론 카우스 오스트랄리스입니다. 8의 남쪽을 의미합니다. 아랍어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 공수자리의 주인공은 켄타우로스 종족의 현자 케이론입니다. 케이론은 헤라클레스, 아킬레우스, 테세우스, 이아손 등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영웅들의 스승이었습니다. 반은 말이고 반은 인간인 종족 켄타우로스 종족은 난폭하고 야만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 크로노스의 피를 이어받은 케이론은 온화하고 현명한 성격을 가졌으며 많은 부분에서 뛰어났습니다. 많은 영웅을 길러낸 공으로 제우스에게 불사의 몸을 받았지만 헤라클레스가 잘못 쏜 독화살을 맞아 죽지 못하고 고통받다가 하는 수 없이 프로메테우스에게 불사의 몸을 양도하고 죽게 됩니다. 제우스가 케이론의 공을 인정하여 별자리로 올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수리 자리는 여름 무렵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로 검은 고자리와 은하수를 끼고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형태는 1등성이자 알파별인 알타이르를 중심으로 약간 흐트러진 십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성도에서는 아래쪽 방향 베타성 알샤인을 머리로 해서 날개를 펴고 하강하는 독수리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성도에 따라서는 그 발톱의 절세 미소년 가니메데스를 잡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독수리 자리의 알파별인 알타이르는 베가보다 약간 어두운 0.8등성이며 노란빛을 띠고 약 17광년의 거리에 있는데 불과 7시간의 짧은 주기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심력을 받아 적도 부분이 불룩하여 적도의 지름이 극지름보다 1.5배 정도가 됩니다. 에타별은 우리나라에서는 원철 스타로 불리는 별이다. 그 이유인즉 이 별이 맥동 변광성임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이원철 박사였기 때문입니다. 변광성은 간단히 말해 별의 밝기가 계속 변하는 별을 뜻해요. 에타별은 7월 2일 동안 밝기가 3.7등급에서 4.5등급까지 변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독수리는 가니메데를 납치하기 위하여 제우스가 변한 모습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청춘의 여신 헤베가 신들을 위해 수를 따르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제우스는 그녀의 일을 대신할 아름다운 젊은이를 찾기 위해 독수리로 변해 지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우스는 이다산에서 트로이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아름다운 왕자 가니메데를 발견하고 그를 납치해 갑니다. 그 후 가니메데는 올림푸스 산에서 신들을 위해 수를 따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늘의 독수리 자리는 변신한 제우스의 모습인 것이지요. 검은 고자리는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은하수 서쪽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검은 고자리는 베가 혹은 직녀성으로 불리는 청백색의 1등성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직녀성은 하늘에서 네 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검은 고는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가 아폴론에게 선물한 하프를 말합니다. 아폴로는 그 하프를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아들 오르페우스에게 주었는데요. 오르페우스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뱀에 물려 죽자 슬픔을 참지 못하고 하데스와 그의 아내 페르세포네 앞에서 이 하프를 연주하며 아내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사랑에 감동한 페르세포네는 아내를 데려가도 좋다고 허락하며 대신 땅 위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런데 땅 위에 다다를 무렵 아내가 걱정된 오르페우스는 뒤를 돌아보았고 아내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 후 오르페우스도 시래에 빠져 죽고 말았고 주인을 잃은 하프에서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음악에 매료된 제우스가 그의 하프를 하늘에 올려 사람들이 영원히 그의 음악을 기억하게 하고자 했다는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백조자리는 크기도 크고 밝은 별이 많은데 그중 가장 특별한 별은 백조의 꼬리 부분에 있는 데네브입니다. 3230광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1.25등성의 밝기를 자랑하며 매우 밝아 쉽게 눈에 띄는 별이지요. 데네브는 여름의 대삼각형에서 검은 고자리의 베가,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와 함께 삼각형의 꼭지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독방구 밤하늘에는 대삼각형 근처에 이들만큼 밝은 별이 없기 때문에 형태를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밤하늘을 보면서 여름철 대삼각형을 한번 찾아보아요. 백조자리에는 여러 가지 신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제우스가 백조로 변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우스는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질투가 심한 아내 헤라에게 들킬 것을 염려한 제우스는 그녀를 만나러 나갈 때면 언제나 백조의 모습으로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레다는 백조와 사랑에 빠져 두 개의 알을 낳게 되는데 그중 하나에서는 카스토르란 남자아이와 크리타이메스트라는 여자아이가 낳았고 다른 하나에서는 폴룩스라는 남자아이와 헬렌이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들 자식들은 크게 성장하여 카스트로와 폴룩스는 로마를 지켜주는 위대한 영웅이 되었고 헬렌은 절세의 미인으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운 그리고 봄, 여름철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조명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별자리를 실제로 보는 것이 쉽지 않지만 별자리와 관련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떠올리며 어릴 적 추억도 되살려보고 천체 관측 어플을 이용해서 어느 쪽 하늘에 무슨 별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